와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코스피 2500 전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그룹,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그동안의 종목을 기준점으로 해서 또 반도체 섹터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피 2500이 됐고요. 여기에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인데 이 종목군들의 유동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잡으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이 제목은 지난주 4월 4일 날 제시해드렸던 제목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 당시 좀 흔들림이 있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삼성전자가 추세 유동성 유지가 되면 2600까지 홀딩이란 전략을 제시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오하고 반도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80만 원 이하고 또 5만 9천 원 방어 이후에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들 이어서 오늘도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동안 지수가 2,500이 도달되는 이 기간 동안에 주식에 부침이 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이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느냐, 이때 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얼마만큼, 얼마의 가격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반도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 얼마에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바이오, 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팔지 않고 들고 가느냐, 그리고 나서 포인트를 무엇을 두고서 이번 구간에 대응할 것이냐가 수익률을 좀 결정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제시하면서 왔었고 3월달 들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매수 전략 어떻게 하면은 수량을 잘 모아갈 것이냐, 잘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 제시하면서 왔었던 것 같아요. 2,500에 지금 터진 거래대금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정도 붙었냐면 13조가 붙었습니다. 코스닥은 17조고요. 즉 2월 달에서 3월 달에 비해서 확실히 유동성이 붙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 이 유동성을 끌고 오는 데 있어서 2,200에서 2,500까지는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59만 6천 원 정도까지 간 거니까 지금 3,5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구간에서 2023년도 익스펙트 수준에서 계속 수렴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RA 관련된 수혜도 있었고 유럽 핵심 원자재법 관련된 수혜도 있었지만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크게 양극재, 그 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 동박 업체,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업체들, 전해질 관련된 업체들 전부 다 키노피하고 순환매를 가지고서 이번 구간을 데리고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터리 관련된 포지션이 이번 구간에 1등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없으면은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59,000요 방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소부장은 팔 게 아니라 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완소케미칼이나 솔브레인도 다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고 원익 IPS나 테스트나 유진테크도 목표치를 높여야지 다운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치도 좋았고요. 이제 남은 거는 바이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부족한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부족한 구간에서는 경쟁 우위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업황도 좋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여기 가시권에 있는 업체들이 그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돈이 뿌려지는 구간, 돈이 늘어났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대상도 넓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강남의 집값만 핫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흑석동이나 분당이나 잠실까지 뻗어갔었을 때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커졌으니까 이때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의 이 거래 대금도 저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계속 여러분들에게 80만 원 이하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담아가야 될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
인수와 관련된 부분이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관점을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의 좀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더 담고자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그냥 기술 반등 이후에 대밀리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종목 교체를 좀 원하시겠죠.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램시마 SC에 대한 임상 개시 시점이 2019년도 7월 달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밸류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에서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좀 해야 되냐면, 돈이 부족했었을 때는 이게 잘 작용을 하지 않지만 돈이 있는 구간에서는 시장에서 이걸 인정해 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자리가 이제 15만 원대하고 이제 15만 9천 원대 정도가 중요한 나이대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15만 원대 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5만 9천 원을 좀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좀 유동성도 늘어날 수 있는 기본 틀은 좀 다졌구나 라는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이제는 보폭을 좀 넓혀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죠. 요때 최근 들어서 좀 돌아서고 있는 게 유한 양행이라든지 한미 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알테 오젠이라든지, 오늘 좀 쉬기는 했지만 에스판 같은 주식들이 저는 관심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벼운 주식들도 있죠. 화끈한 시세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처셀처럼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제약을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도 중요하고 현금 흐름이 확보된 기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구간은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게 싸다 비싸다를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저점이나 고점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건 알 수 있죠. 유한양행이 발버둥 쳤던 시점이 언제냐. 그게 2018년도거든요. 그전에는 안정적인 캐시 역할을 했었던 처방의약품 관련된 부분이 기술 수출로 인해서 성과가 나왔던 시점, 레이저 티닝. 그러면 이걸 경계로 해서 이 주식이 53,000원 회복했다는 거는 이젠 새로운 밸류를 시장에서 인정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 가격을 인정해 주기 시작을 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은 이전에 27만 5천 원을 전 중요한 가격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 가격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 가격을 좀 돌파를 하고 나서 좀 연이은 시세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한미약품한테 27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은 2019년도에 그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신라젠 악재라든지 이런 바이오제약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망가졌을 때, 그리고 한미약품이 야인생 기술 수출 반환되면서 바이오 베타에 대한 이 기술 상실됐었을 때의 리스크거든요. 그걸 회복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악재를 삼켜 먹겠다. 기본적인 권리금은 챙겨주겠다. 이거는 그럼 바이오제약에 대한 유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서 바이오제약은 뭐 신약 관련된 업체를 찾으면 대박이 나겠지만 저는 지키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자기업 하세요. 흑자기업. 흑자기업은 유한양이 있고 한미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SC팜이 있고 알테오젠이 있고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 이쪽만 하더라도 저는 바이오 제약을 아웃퍼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5,700원입니다. 59,000원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7만 원 이상의 목표치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고개를 들었으면 하이닉스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샤넬이 가격을 인상했으면 구찌도 가격을 인상해야 돼요. 하이브인을 하면 안 돼요. 가격 인상에 동참을 했을 때 이 유동성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랬었을 때 가장 실적에 문제가 있었던 하이닉스한테 중요한 가격대가 방어가 나온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88,000원이라는 자리와 89,000원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가격은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 했었을 때의 밸류입니다. 즉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죠? 우리가 치킨 시킬 때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씩 시키잖아요. 둘 다 거덜났었을 때의 밸류라는 얘기죠. 치킨 게임을 했었을 때 둘 다 잘못 튀긴 거예요.
양념을 우리가 디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라이드를 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양념하고 후라이드 둘 다 적자 났었을 때가 88,9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12년도 치킨 게임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가격을 꼬리를 다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요게 약간의 좀 데이터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1.45 정도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 했었을 때 밸류가 되니까요. 근데 지금 치킨 게임 끝났으니까, 그죠? 1.45니까.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예측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이하에서 판다는 거는 한강에다가 저는 돈을 버리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꼬리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양념하고 프라이드만 둘 다 잘 튀기면 상관없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적자폭이 올해 나올 걸로 지금 시장컨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프라이드는 포기하더라도 양념 가격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면 얼마 정도가 되냐면 92,000원 정도 내외 정도가 돼요. 즉 만약에 하이닉스가 92,000원 부근에서 밀리지 않고 양봉 흐름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뭐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의 목표치는 다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한솔케미칼 다시 잡아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이 주식 한 20% 이상 수익률이 나왔는데,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질 쪽 관련된 밸류가 아직 시장에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 자리가 한 22만 원 정도 되니까 이런 주식들에 대한 목표치도 싸그리 다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이닉스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 구간에 약간 좀 갇혀져 있는 흐름인데,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볼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냐면 11만 원이라는 자리와 10만 원이라는 자리와 12만 7천 원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자, 배터리 가지고서 판을 키우는데 이격이 계속 커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 한계에 봉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좁히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거고,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IT 반도체 섹터의 영토를 넓히든지 아니면 바이오의 영토를 넓히든지 자동차의 영토를 넓혀야 되는데, 지금은 솔리마 구간으로 가니까 배터리는 지금 죽일 생각이 지금 시장은 없으니까 반도체 쪽에서 참전하는 주식들이 많아야 되겠죠. 현대차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적인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 유동성을 주게 되면 이런 주식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적어도 LG전자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이진 않지만 방어 정도는 이번 구간에 해줬을 때 시장에 2600까지 굳건하게 갈 수 있는 중요한 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10만 원이라는 가격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으로 1조씩 적자 났을 때니까 이거는 싸다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1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VC 사업 있잖아요. 전자 사업. 이게 적자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방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가격의 방어가 계속 되게 되면 12만 7천 원 선 정도까지는 가야 LG전자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유동성의 양이나 어떤 이 팽창이나 축소에 따라서 이번 구간을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뭐 여러분들에게 지수를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네들이 추세나 유동성이 유지가 되면 2600까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요거를 제가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바이오제약에 대한 역할과 그 다음에 주요 종목들에 대한 중요 가격대들. 이런 것도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를 봐야 될 이유, 돈이 없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면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쪽을 다음 타자로 좀 더 관심 가져봐야 되겠다. 마감의 정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